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이 3천이 아니라 1,000만원만 돼도 이미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통 결혼 얘기하는 거. 마통, 그러니까 마통 결혼도 해당 사항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뭐 배우자가 결혼 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마통론이고, 마통론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자예요. 남자도 있지만, 근데 남자가 빚 숨겨가 결혼하는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못 들어봤어. 근데 마통론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통론의 여파로 실제로 이제 이혼이나 파혼 사례는 굉장히 많이 좀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자들이 빚 숨겨 결혼했다가 결혼 단계에서 발각되거나 아니면 혼인 기간 중에 발간이 돼서 이혼까지 가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자분들 중에 분명히 빚이 있는데 이걸 숨기고 아니면 마통을 두고 사는 사실을 숨기고 이제 결혼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좀 멀쩡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치를 부려가지고 이제 빚을 냈단 말이에요. 자기 버는 거 이상의 돈을 썼어요. 대출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본인 스스로 못 갚는다는 거예요. 못 갚는 거야. 배우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빚을 졌다는 건 뭐예요? 빚을 지고 결혼식장에 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 빚을 못 갚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은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가 그만큼 쓰는 게 많아가지고 빚을 졌는데 이거를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막상 내가 사귀는 그 남자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야. 꽁꽁 쏴매는 거야. 그리고 봐요, 저렇게 빚이 있는 사람이 과연 뭐 집 사는데 돈을 많이 보탰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마통론 할 때 그 마통론 빚져가지고 하는 게 뭐 혼수예요. 혼수한다는 거 뭐야? 혼수만 하고 다른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결혼 비용은 남자가 다 지불하는 거죠. 이것도 참 웃긴 거 아니야. 혼수만 해오는데 혼수마저도 빚으로 해가지고 마통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빚이 있는 사람이 다른 결혼할 때 결혼 비용도 됐겠냐고요. 집에 돈이 많은데, 그 처가 쪽에 돈이 많은데 여자가 빚 있어서 결혼했겠냐고.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남자 여자든 그 사람이 빚이 있잖아요. 빚이 많으면 그 집안도 형편한 경우 많다고. 그러면 이제 빚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결혼 비용 대부분 다 지불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결혼했을까? 자기가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치는 부리고 싶은데 빚 갚기는 너무나 싫으니까. 근데 이걸 얘기하면 남자가 떠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꽁꽁 싸매는 거예요. 꽁꽁 싸매고 나서 혼인기간 중에 발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결혼 생활에 쭉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이가 없게도 좀 댓글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댓글에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분은 약간 좀 핀트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총 정도로 이혼은 좀 오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 없이 오히려 당당하면 정 떨어져서 이혼할 것 같네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3천 들고 온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면 경제적 능력은 크게 고려 안 했다는 거고 다른 장점이 있기에 받아들였다는 거니까요. 단순히 빚 3천 있다는 걸 이혼하는 거는 성급한 거 아닌가 생각한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생각해봐. 왜 이혼하겠어요? 배우민이님, 왜 이혼하겠어요? 저분이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좀 너도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네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
남자들이 왜 요즘 이혼을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영부영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참아주고 길어지면 누구한테 혜택이 누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여자가 혜택을 받고 남자가 불이익을 받죠. 우리나라 지금 이혼 관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좀 사람들이, 남자들이 참지 않고 이혼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3천 들고 나랑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이 많다는 거고, 나한테 뽑아버릴 게 많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랑 살다가 이혼해도 내가 떼어줄 게 많다는 거잖아요. 떼어줄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빚을 지고 결혼을 했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나한테 뭔가 뽑아먹으려고 결혼한 겁니다. 이미 콩깍지가 다 벗겨졌어.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이 사람 빚사실을 알았는지도 알아야죠. 이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결혼할 때 뭐 들고 온 것도 없어. 내가 다 준비했는데 그 들고 온 것마저도 빚이야. 근데 이 빚을 내가 이제 매달 받는 돈으로 갖고 있네. 나한테 얘기 안 하다가 내가 뒷조사 해보니까 그때 가서 이제 추궁하니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 비다. 그럼 잘못했다 비겠죠. 당연히 잘못했다 비겠죠. 증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용서해줘야 되냐? 비면 용서해줘야 되냐? 다른 장점이 있다. 다른 장점 없어요. 뭐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성급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왜 자꾸 길게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저런 마인드 가진 여자가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죠? 애초에 나한테 뭔가 빨대 꼽으려고 접근했는데 뭔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빚을 떠넘기고 자신의 어떤 그런 생계를 좀 책임질 목적으로 나한테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야 이게 시당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금전적인 준비, 노력이 있어야 그냥 그걸 사랑으로 봐. 그렇게 따지면 이 마통 들고 온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빚을 넘긴 거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리 빚 들고 온 사람이 과연 결혼 생활 잘했을까요?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없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봅시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여자가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미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댓글이 쉽게 달아요 이게. 아니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리는 사람들 중에 짠돌이 같은 사람인데 비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짠돌이 같은 사람. 아니, 털어놨다고 해도 마찬가지. 털어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물론 저런 결혼한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남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연애 기간 중에 체크를 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마통을 뚫은 사람은 사치가 이 꼴로 딱 맺어져 있습니다. 허영심과 사치가 딱 맺어져 있어. 그럼 결혼하고 나서 그 마인드가 바뀌냐고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돈 관리 습관은요, 돈을 관리하고 이제 쓰는 씀씀이 이런 것들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뭔가 제도적으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싹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좀 명품 가방 같은 거 쉽게 사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 많이 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바뀌냐고요. 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연애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받는 월급이 있잖아. 그 월급이 여자가 뭐 한 200에서 250 되겠죠. 월급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마통을 뚫은 건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월급이 나보다 더 많아. 남자가 나한테 돈을 주네? 한 500 주네요? 와, 난 그 전에 한 230 벌었는데 남자가 한 500씩 주네?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지는데.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마통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일을 하냐고요? 안 하겠죠. 주부가 되겠죠. 직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보통 마통을 뚫은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직업이 별로 안 좋아요. 고용 안정성이 안 좋다거나 벌이가 안 좋다거나 둘 다거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치유를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 일을 그만둬버려요.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핑계대고. 그럼 빚 갚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남편의 몫이겠죠. 그런 식으로 빚을 야금야금 갚아 나가다가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 매달 어느 통장으로 계속 돈이 나가네?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수상해요. 그래서 와이프 불러놓고 자기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이건 뭐야? 내가 이거 계좌 조회해보니까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는데 보험료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솔직하게 얘기 안 해주면 나 당신하고 같이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일시직고 하겠죠. 그때 들었을 경우에. 어떤 느낌 들까? 마통 뚫었다고 얘기 들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배우님이 생각해보세요. 마통이 왜 나쁘냐 하면 상대방을 속이는 거라니까. 범죄예요. 애시당초 범죄라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빚이 생긴 게 아니라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전략을 짜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용서해주고 넘어갔을 경우 저 사람이 과연 그동안 했었던 그 생활 방식이 안 변할 거라는 거죠. 한번 저렇게 빚지고 살아본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얘기하게, 팩트를 얘기하자면 남자들 여하튼 간에 자기가 빚을 갚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목적이에요, 배어민이. 근데 본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댓글로 다구리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왜 다구리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게. 봐봐.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돼, 설명하니까. 그냥 단순히 빚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빚이 왜 생겨? 생각해봐. 아니, 여자가 갑자기 뭐, 돈은 굴리지도 않는데 빚이 왜 생겨? 차라리 뭐 그런 거 모르겠지. 원래 빚이 있었는데, 빚이 없었는데, 뭐, 투자 같은 거, 뭐,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굴리다가 뭐, 손해를 봐가지고 빚 생겼다. 아니면 뭐, 원래는 빚이 없었는데, 아니면, 뭐, 집을 샀는데, 다 모자만 빚이 생겼다. 그런 거면 뭐,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뭐, 남자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사실 좀 데미지가 크긴 하지만, 이건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 자기가 스스로 빚을 갚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바뀌냐 말이에요. 그것도 남의 돈으로 갚아나가는데 자기 돈으로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양심이 빠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같이 삽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 같으면 하루라도 입을 안 덮을 것 같아. 같이 안 잘 것 같아요. 날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빨리 결정 짓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못 고쳐 쓴다. 오히려 혼인생활 유지하면 내가 손해다. 왜냐, 내가 결혼할 때 대부분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 시간 끄면 이런 사람 안 바뀌고 혼인기간 길어지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내가 손해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정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고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이혼이 빠른 겁니다. 이거 오히려 참아주니까 더 독이 돼요. 이게 참아주니까.
나중에 애가 크고 자식이 생기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 전에 끝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 여자든 간에 대부분 빚은요, 자기가 악간이 못해서,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빚이 생기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빚이 생기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 여자분들이 마통을 뚫는 거는 대부분 허영심과 사치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 중에 분명히 남편 눈에 띄었을 거고, 그래서 남편이 계속 의심하다가 증거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잡고. 바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 이렇게 뻔히 보이니까. 특히 돈 관리하는 습관, 돈을 모으는 습관은요,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돈을 모은다, 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빚을 갚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모은다? 그것도 말이 안 돼. 마통을 뚫은 사람, 빚을 갚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극복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가정에 충실하고 돈 관리 잘하고 할까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남자도 이제 맨 처음에 몰랐다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증거 잡고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통론이 이게 이슈가 되고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그런 결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튼 좀 아실 거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댓글을 적으세요. 제대로 알고. 저분 은근 무식해보면 원래 좀 약간 이런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기가 아는 전 분야는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분야는 좀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인정하시죠, 배어미니님? 이거 인정하시죠? 내가 배어미니님 뭐 싫어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똑똑한 분은 맞거든. 근데 똑똑한 분이 좀 그런 특징이 있어.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정말 똑똑한데 거기에만 약간 몰입하다 보니까 일반 재경적인 부분에서는 배경 지식이 좀 약해요. 예, 이거는 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도 그런 게 있어. 이게 이분도 그 배경 지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오해하신 것 같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마통 결혼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마통 결혼을 한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용서하더라도 또 마통을 뚫을 거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